우리가 매일 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이 습관 하나가 뇌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찌꺼기가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시간 동안 잠을 자도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드는 반면 어떤 날은 분명히 잠을 잤는데도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멍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런 차이가 단순히 컨디션 문제나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취하는 자세가 뇌의 야간 청소 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앞으로의 뇌 건강을 도와주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런 경험 자주 있으시지 않나요? 방금까지 분명히 생각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생각을 잠깐 하다 보면 그게 뭐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열쇠를 찾느라 집안을 한 바퀴 돌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은 잤는데 머리가 유난히 무겁고 하루가 시작부터 개운하지 않은 날도 점점 늘어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괜히 불안한 생각이 남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지나가는 변화일까?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신호는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더 또렷해집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누우면 괜히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친구들 중에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라면 치매라는 단어가 스치듯 머릿속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기엔 아직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누우면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다가도 몇 번씩 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불안을 더 키우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일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처리하면서 하루를 버텨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뇌 속에는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인데 놀랍게도 이 정리는 우리가 잠들었을 때 밤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에 도시 전체를 청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뇌의 야간 청소가 잘 이루어지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정신이 또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 청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잠을 잤는데도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잠의 깊이와 수면 시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수면 자세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잠을 자더라도 어떤 자세로 잠들었느냐에 따라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최근 연구를 통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 바꾼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장된 표현이나 단정적인 말 대신 실제 연구에서 관찰된 내용과 우리가 일상에서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잠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 속 뇌 건강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수라이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자극적인 주장보다는 국내외 연구와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만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들을 꾸준히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밤에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리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는 자세 하나가 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뇌 속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이 청소 시스템의 원리부터 먼저 풀어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는 밤에 우리가 잠들었을 때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뇌 안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뇌는 다른 장기와 달리 림프관이 거의 없어서 한동안은 노폐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조차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밝혀진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뇌의 야간 청소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2012년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넓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꽉 차 있던 골목길이 밤이 되면 넓어지면서 청소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그 사이를 흐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뇌척수액이 뇌 속을 순환하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내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나 신경 퇴행성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특정 단백질, 찌꺼기들도 이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 과정은 잠을 잔다고 해서 무조건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잠이 얕거나 자주 깨는 경우 또는 깊은 수면 단계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면 이 과정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잠을 자도 어떤 날은 유난히 개운하고 어떤 날은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뇌 청소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수면 자세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세라는 게 단순히 허리나 목이 편한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뇌 안에서 물이 흐르는 길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관찰된 것입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먼저 이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잠을 잘 때 뇌척수액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관찰되었고 반대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똑바로 누워 있는 경우에는 이 흐름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인과 결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면 자세가 뇌의 청소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관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자세로 자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자세를 취하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 뇌가 스스로를 관리하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도 밤새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지를 추적해 본 결과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똑바로 누워 있는 비율이 특정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한 그룹에서 더 자주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 나이, 생활 습관, 기저질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뇌의 야간 청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면 자세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환경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는 게 좋다는 말이냐? 평생 해온 잠버릇을 지금 와서 바꿔야 하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극단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자야 한다거나 불편함을 참아가며 억지로 자세를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뇌가 밤에 스스로를 정리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선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세 하나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가 밤에 청소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수면 자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뇌가 밤에 스스로를 정리하는 과정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 과정이 수면의 질과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자는 게 뇌의 야간 청소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는 뇌 속을 흐르는 뇌척수액이 지나가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관찰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밤에 뇌를 씻어내는 물길이 조금 더 넓어지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잠을 자더라도 뇌가 밤사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효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똑바로 누워 자왔고 그게 제일 편한데 굳이 바꿔야 하느냐고요. 특히 허리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똑바로 누운 자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편안함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편안함이 과연 내 몸을 장기적으로도 도와주는 선택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관찰 연구들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부분은 잠깐 똑바로 눕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같은 자세가 유지되는 습관입니다. 자는 동안 뒤척이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들 때부터 아침까지 거의 같은 자세로 오래 유지되는 경우에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밤새도록 자세를 통제하라는 게 아니라 잠들 때의 출발 자세를 조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라고 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두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 역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뇌 청소라는 관점에서는 좌우의 우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불편한 쪽을 억지로 고집하다 잠이 얕아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내가 가장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추측 아니냐, 유튜브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는 의문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과학적 근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 연구팀들은 뇌가 잠자는 동안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수면 자세에 따라 이 과정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실험에서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뇌척수액의 흐름과 노폐물 제거가 가장 효율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직 이 자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치료 지침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다만 수면 자세와 수면의 질 그리고 인지, 기능 사이의 연관성이 반복해서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계에서는 옆으로 자는 자세를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생활 습관, 다시 말해 위험은 거의 없고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한 선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몸에 큰 부담도 없고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습관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바로 그런 선택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불편해서 결국 다시 자세가 바뀐다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개 활용이 중요합니다. 머리 및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높이가 좋고 대략 주먹 하나 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꺾이거나 턱이 들리지 않도록 일직선이 유지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 하나를 끼워 주시면 골반이 안정되면서 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등 뒤쪽에 길쭉한 베개나 이불을 말아서 대어주시면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누운 자세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꼭 피하셔야 할 자세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엎드려 자는 습관입니다. 엎드린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과하게 돌린 상태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고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는 통로에도 불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숨쉬기도 답답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 자세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실천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잠들 때 옆으로 눕는 것, 베개로 몸을 안정시키는 것, 엎드려 자는 습관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뇌가 밤에 스스로를 정리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추가적인 체감 변화로 이어지는지, 왜 많은 분들이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인 뒤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되짚어보면 오늘 이야기가 결코 거창한 비법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밤 너무도 당연하게 반복하는 잠자는 습관, 그 중에서도 잠들 때의 자세를 조금 바꿔보자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가 왜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습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인 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변화는 아침의 느낌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덜 무겁고 잠에서 깼는데도 멍한 느낌이 오래 남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밤에 자주 깨던 분들은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기도 하고 예전에는 아침마다 커피를 2잔은 마셔야 정신이 들었는데 이제는 한 잔으로도 충분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기보다는 며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면서 서서히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 믿을 만한 변화입니다. 콧골이나 숨이 막히는 느낌 때문에 가족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던 분들도 옆으로 자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숨길이 좁아질 수 있는데 옆으로 누우면 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잠이 깊어지고 깊은 잠은 곧 뇌가 밤에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의미가 있습니다. 목과 어깨가 늘 뻐근했던 분들도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면서 아침 통증이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자연스러운 일직선으로 유지되면 근육의 긴장이 줄고 밤새 같은 자세로 눌리던 부담도 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 역시 하루 이틀 만에 극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몸이 적응하면서 조금씩 누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면 자세는 어떤 병을 고치거나 예방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불편함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적인 진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와 별개로 뇌가 밤에 스스로를 관리하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담도 줄고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의식적으로 옆으로 누워서 시작해 보시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본인이 가장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머리 밑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높이로 맞추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 하나를 끼워 골반과 허리를 안정시켜 주세요. 가능하다면 등 뒤에 길쭉한 베개나 이불을 말아서 대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자는 습관만큼은 천천히라도 줄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집에 있는 베개 두세 개면 충분하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도구를 사기 전에 매일 밤 8시간 가까이 반복되는 이 시간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 가지만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옆으로 누워서 자보자, 딱 이 생각 하나면 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느껴보시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머리와 몸의 컨디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천천히라도 분명히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밤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수면 자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실천이라는 말 한번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뇌 건강 이야기,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옆으로 누워서 편안한 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